대출 제한 이후 생긴 풍선 효과 지역들 살펴보기. 서울 강남에서 집을 사려던 50대 김철수 씨가 은행 창구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준비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대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가요? 대출이 가능한 곳은요?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요. 거기는 대출도 나오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예상치 못한 지역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흐르듯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기회를 놓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집값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가끔 서울에 살 걸 그랬나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박정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대출 규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못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특히 서울과 가까운 계양구로 몰려요. 박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걸까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50대 이철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용했습니다. 집값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팔렸습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철호 씨는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광명이 뜨는 거지? 알고 보니 서울 대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광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광명은 서울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로 10분이면 서울 도심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대출도 잘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기뻤습니다. 여기 살길 잘했구나. 집값이 오르니 재산이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부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60대 최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문의 전화가 폭주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다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나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지요? 다들 절박해요. 최순자 씨는 이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것처럼 서울을 규제하면 주변 지역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있었어요. 정부가 서울을 규제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경기도, 인천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최순자 씨가 꼽은 곳은 서울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부천, 광명, 인천, 계양구, 고양 같은 곳이요.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멀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최대한 서울 가까운 곳을 원해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65세 한경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남은 한적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공사가 많아졌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경수 씨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시끄러워졌으니까요. 하지만 곧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새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편의시설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남도 서울 생활권이에요. 지하철이 연결됐고 교통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하남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한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참 빨리 변하네요. 김포에 사는 50대 정미숙 씨는 작년에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서울집을 팔고 김포에 샀습니다. 남는 돈고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 서울을 떠나요? 김포는 외곽이잖아요. 하지만 정미숙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포는 공항이 가까워요. 서울 접근성도 좋아요. 앞으로 개발될 거예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오를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숙 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김포 집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규제 이후 더 빨리 올랐습니다. 정미숙 씨는 만족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대출도 막히고 세금도 많이 냈을 거예요. 여기는 여유롭고 살기도 좋아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풍선효과에도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풍선효과는 양날의 검이에요. 빨리 오르지만 빨리 꺼질 수도 있어요. 특히 투기 수요로 오른 곳은 위험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수요를 보세요. 진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실수요가 탄탄한 곳은 안전해요. 광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명은 실수요가 많아요. 서울 직장인들이 진짜 살려고 와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해요. 평택은요? 평택은 조심해야 해요. 투자 수요가 많아요. 실거주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품이 낄 수 있어요. 안양에 사는 50대 이형희 씨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5년 전에 미리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 안양을 사요? 서울도 아니고. 하지만 이형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안양은 서울과 가까워요. 언젠가는 가치를 인정받을 거예요. 지금은 싸니까 사두는 거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가격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봐라, 안 오르잖아. 하지만 이영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서울 규제 이후 안양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부동산은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올라요. 성남에 사는 65세 최영호 씨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샀습니다. 분당 한 채, 광명 한 채, 인천 한 채입니다. 왜 여러 곳에 샀습니까? 리스크 분산이에요. 한 곳이 안 올라도 다른 곳에 오르면 되니까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올라서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관리가 힘들어요. 세입자도 관리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최영호 씨의 말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투자는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과 노력도 든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70세 강순옥 씨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을 팔았습니다.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팔자마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팔았을 때보다 훨씬 비쌉니다. 강순옥 씨는 속상합니다. 조금만 기다릴 걸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조급해지나 봐요. 강순옥 씨의 경험은 교훈을 줍니다. 부동산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는 계속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주변 지역으로 계속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도 규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풍선 효과를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실거주 목적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투기는 위험합니다. 둘째,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지 마십시오. 넷째, 입지를 중요하게 보십시오. 서울 접근성, 교통, 인프라를 다져보십시오.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풍선 효과는 분명 기회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는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서울 대출 제안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판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기회로 보십니까? 위험으로 보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달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풍선 효과를 이해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